탐과 꾸원은 결혼한 지 9년이 넘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탐은 재능 있고 성공적이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남자인 꾸원과 결혼한 행운의 여성이었습니다. 친구와 친척 모두 그들의 작은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축하의 말 뒤에는 탐이 오랫동안 남몰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했지만 동년배 친구들은 이미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족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탐은 여전히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은 갈망이 클수록 그녀에게 가해지는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탐은 식단, 금욕, 영양제 섭취, 크고 작은 병원 방문 등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자궁이 너무 얇아서 임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신하더라도 유산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집에서 탐은 꾸원을 수줍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는 아마 엄마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혼해요. 당신은 외아들이고 당신 가족은 확실히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눈물이 어느새 흘러내렸고 꾸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당신을 내 아내로, 내 동반자로 삼고 싶었어요. 당신이 기계처럼 아이를 낳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탐,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여전히 가족이에요. 원한다면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는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꾸원의 말은 탐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한 끝에 그들은 입양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아이를 찾아 집으로 데려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들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잔인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탐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은 꾸원에게 벼락과 같았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탐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젊은 아내를 본 순간 꾸원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계속 불렀고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고 탐의 장례식 날 꾸원은 그녀의 영정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이 조문을 왔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강하고 씩씩했던 남자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탐을 마지막 안식처로 보낸 후 꾸원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고 모든 곳에서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꾸원은 탐이 죽은 후 조용히 살았고 마치 그의 영혼과 활기찬 부분이 그녀와 함께 차가운 땅에 묻힌 것 같았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그의 호라비 생활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를 방문하여 계속 나아가라고 격려했고 심지어 재혼을 고려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꾸원.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탐은 떠났지만 그녀도 네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을 거야. 남자 혼자 오래 살면 너무 힘들어. 너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돈도 있어.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아내와 자식이 없으면 늙어서 벽에 기대어 숨만 쉬게 될 거야. 꾸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언은 그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았고 탐의 모습은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 있었고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아내와 자식은 나중에 생각하죠. 그는 그렇게 정중히 거절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탐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유일한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탐이 떠난 이후로 꾸어는 매일 밤 희미한 꿈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탐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그녀가 침대 끝에 서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녀가 탁자 옆에 앉아 살아있을 때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꾸원의 꿈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꿈에서 탐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에게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예요. 찾아서 키워주세요. 꾸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창밖 달빛이 커튼 틈새로 새어들어와 조용한 방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고 심장이 쿵쾅거렸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녀가 너무 그리워서 헛된 꿈을 꾼 것 같아 그는 혼잣말을 하고 다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탐의 말은 그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그 꿈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탐은 매번 그에게 아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꾸어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탐이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탐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이제 그녀는 떠났는데 어떻게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냥 꿈일 뿐이야. 꾸원, 네가 그녀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런 거야. 그는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꾸원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꿈속에서 탐이 말한 아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그의 상상일까요? 아니면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꾸원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같았습니다. 훙은 제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촛불이 반짝이며 번의 영정을 비추었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스시 저제를 지내는 날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번이 떠난 이후로 그는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았고 매 순간 그리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한 꿈, 번이 꿈에 나타나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내에게 향을 피우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훙씨 맞으세요? 병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오셔서 갓 태어난 아이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훙은 깜짝 놀랐고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그는 잠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무슨 아이? 번은 이미 떠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의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갑자기 번이 꿈에 나타나 아이에 대해 말했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훙은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코트를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거의 접수대로 달려갔고 숨이 가빴습니다. 저는 응우엔 반훈입니다. 아이를 인수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호사는 그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오른쪽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산벨 잉우호실로 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흥은 불타는 듯한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방 앞에 도착한 그는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했지만 문 손잡이에 올려진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방 안에는 한 여자가 아주 작은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얀 천에 쌓여 있었고 얼굴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을 멈춰 세우고 온몸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여자가 그를 돌아보았을 때였고 그는 더듬거리며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인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떠났잖아요. 여자는 그를 바라보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흥씨, 진정하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번씨가 아니에요. 저는 리이고 그녀의 쌍둥이 여동생이에요. 그 말은 흥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고 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리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놀라실 만도 해요. 1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고 가족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번 언니는 당신이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쌍둥이 여동생이에요. 흥은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기억의 조각들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이전에 번은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이렇게 닮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물방울 두 개처럼 닮았습니다. 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무슨 일이죠? 리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부드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과 번 언니의 아이예요. 두 분의 아이예요. 흥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와 번의 아이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번은 이미 떠났잖아요. 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언니는 스스로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언니의 난자와 당신의 정자를 시험관에서 수정했고 제가 언니 대신 임신했어요. 번 언니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두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언니는 당신에게 말하려 고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흥은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다가가 리의 품에 안긴 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번, 당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남몰래 해왔군요.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리는 아이를 흥의 품에 안겨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없지만 당신에게는 이 아이가 있어요. 언니가 원하는 대로 잘 돌봐주세요. 번 언니는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랑과 희망을 담았어요. 흥은 아이를 안았고 작은 온기가 그의 마음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상실의 날들 끝에 처음으로 그는 약간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리가 그 말을 했을 때 흥은 멍하니 서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심장은 짓눌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번이 그와 그들의 삶을 위해 남몰래 해온 일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리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통에 휩싸인 남자를 격려하려는 듯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번 언니는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어요. 리는 계속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언니는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신은 언니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면 입양하겠다고 말했지만 언니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이 아이가 두 사람의 아이가 되기를 원했고 두 사람이 함께 키우고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에게 대리 임신을 부탁했어요. 언니는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오면요.
그때 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가 한 말은 그의 마음에 강한 타격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의 파편과 같았습니다. 그는 번이 갑자기 그의 정자를 병원에 보관하고 싶다고 말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아내의 이상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꼭 껴안았고 이 아이는 그와 번의 아이였고 번이 모든 희망과 사랑을 쏟은 아이였습니다. 그것은 그와 세상을 떠난 아내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이 이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있는 아이의 신성함과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리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깊은 이해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지만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번 언니는 이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언니는 당신이 이 아이를 잘 키우기를 바랐어요. 이것이 언니가 당신과 가족에게 남긴 가장 큰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작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번에게서 보이지 않는 힘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 아이의 존재에서 그는 리를 바라보았고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 부부를 위해 많은 일을 해줬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주었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리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흥의 고통을 달래주는 듯한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흥씨. 저는 당신이 이 아이를 잘 돌봐주기만을 바라요. 이 아이는 완벽한 가족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면 제가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갈게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번 언니가 아이가 당신의 보살핌을 잘 받는 것을 보면 흥은 그 말을 듣고 마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재혼을 생각한 적이 없었고 특히 번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삶을 어떻게 계속 살아가든 이 아이가 그와 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고 그들이 서로에게 준 사랑의 유일한 생존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마워요. 흥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아이를 잘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흥의 말에서 평화를 찾은 듯 빛났습니다.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번 언니도 먼 곳에서 미소 지을 거예요, 흥씨. 그때 흥은 자신의 손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항상 지갑에 넣어두는 번의 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볍고 평온한 느낌이 그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든 어떤 고통과 시련에 직면하든 그는 항상 번을 기억할 것이고 아내가 남긴 귀중한 선물인 이 아이를 항상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와의 예기치 않은 만남 이후 흥은 아이를 품에 안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번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서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흥은 아이를 돌보는 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잠에서 작은 식사까지 마치 그녀가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보고 어딘가에서 그를 보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번을 잃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흥은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는 비록 작지만 미소 지을 때의 웃음소리나 처음 걷는 걸음걸이와 같은 작은 기쁨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삶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흥이 아이를 정기 검진에 데려갔을 때 의사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희귀병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흥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고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고통스러웠습니다. 걱정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쏟아졌지만 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리는 흥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했지만 그녀는 흥이의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흥이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흥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고 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녀를 만나서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나자 리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씨,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그곳에는 최고의 전문가와 최상의 의료 조건이 있어요. 번 언니도 아이가 좋은 미래를 갖기를 바랐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당신이 동의한다면 우리는 아이가 건강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흥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큰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곳에 머물면 아이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흥은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번이 바랐던 대로 아이가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리는 흥이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을 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타기 전에 흥은 번의 무덤 앞에 서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를 잘 돌볼게요. 이 아이는 당신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할게요. 흥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고 그가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번이 그의 곁에 서서 삶이 쉽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가라고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비행기에 탔을 때 흥은 아이를 품에 안았고 그의 시선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앞을 향했습니다. 그는 어떤 시련에 직면할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랑과 결의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번의 영원한 사랑을 기리는 방법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흥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번은 아이가 있는 행복한 가정을 항상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그 혼자만 남았지만 이 아이는 그가 번에게서 지킬 수 있는 전부였고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로 흥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이곳의 조건이 훨씬 좋았지만 번의 부재는 여전히 그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긴 밤, 흥은 아이를 품에 안고 여러 번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번의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가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가족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든 번이 바랐던 대로 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리는 흥이 미국에 온 초기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번의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여동생이었습니다. 리는 정말 여동생과 같았고 항상 흥과 아이를 걱정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흥이 아이를 치료할 최고의 의사를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리 덕분에 흥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 낙관적이었고 흥은 세심한 보살핌으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 무력감과 고통이 흥의 마음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지만 때로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시절 그는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피곤할 때면 그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번의 사진을 바라보았고 그가 그녀에게 한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아이는 점차 회복되었고 흥은 매일 아이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흥은 번이 곁에 없더라도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필요했고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도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요. 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흥이 어린아이와 함께 앉아 있을 때 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흥씨, 많이 피곤하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수는 없어요. 흥은 침묵했고 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혼란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번을 잃은 고통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고 다른 누구에게서도 쉽게 위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은 또한 리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마음을 열어야 했습니다. 삶의 균형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을 때 흥은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훨씬 건강해졌고 그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는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문득 흥은 번을 생각했고 그 감정이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마치 그녀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보이세요?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고 있어요.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번에게 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어린아이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흥은 삶이 어렵더라도 때로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번이 남긴 사랑을 위해 그는 계속 살 것이고 계속 사랑할 것이고 계속 희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는 항상 번을 기억할 것이고 그녀가 그와 이 아이를 위해 한 모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고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동반했습니다. 흥은 아이가 곁에 있어도 마음속 고통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밤을 새우고 아이를 요람해서 바라보는 시간 동안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인생의 어떤 부분이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흥의 아이를 검진에 데려갔을 때 그는 의사에게서 아이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흥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점차 번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흥은 전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리는 항상 곁에 있었고 아이를 돌보는 것부터 집안일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흥이 삶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고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흥이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리가 종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기 아이의 결과예요. 이걸 보셔야 해요. 흥은 종이를 받아들었고 자세히 읽었을 때 그의 심장은 박동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결과가 아니라 아이의 양육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사실 번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리에게 대리 임신을 부탁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흥은 이전에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가 없었다면 이 아이가 법적으로 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흥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제야 이 서류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아이를 위해 이 일을 했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공식적으로 당신의 아이예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갈 곳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흥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흥은 번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때와 임신할 수 없어서 울었던 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번이 왜 쌍둥이 여동생인 리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해야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리, 이 아이를 저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게 확실해요? 흥이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리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결의와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흥, 저는 이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이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저는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항상 아이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말은 흥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번을 잃는 것이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고통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는 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아이는 그와 번 사이의 사랑의 일부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함께 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흥은 방에 혼자 앉아 침대에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고 아버지 역할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고 아이와 자신을 위해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리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와 리는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리도 때때로 피곤함을 느꼈고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는 흥에게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과 흥이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큰 사랑과 희생으로 맺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흥은 갑자기 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면 더 이상 살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아직도 살아갈 이유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 리는 미소를 지었고 부드럽지만 공감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흥씨,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와 함께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삶은 때때로 매우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 걸을 수 있었어요. 흥은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사랑, 희망, 노력으로 가득 찬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리, 아이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매우 새롭고 도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은 아내를 잃은 고통을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누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그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 은 최선을 다했지만 번의 부재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떤 밤에는 공황 상태에서 깨어나 아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이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옆에 있는 아이를 보았고 그것은 번의 일부, 그의 일부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잘 돌보지 않으면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왔지만 그녀도 영원히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은 번을 떠올렸습니다. 리는 번과 이상할 정도로 닮았지만 리는 번과 이상할 정도로 닮았지만 그녀는 번이 아니었습니다. 리에게도 피곤한 순간들이 있었고 모든 것을 순조롭게 유지할 힘이 더 이상 없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의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깊은 감사를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아이가 걷기 시작했을 때 은 아이를 집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공 던지기, 뛰어다니기와 같은 간단한 놀이를 즐겼고 은 아이가 미소 짓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번의 쌍둥이 여동생인 리를 떠올렸습니다. 번이 평생 갈망했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리가 그 순간 나타났고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씨, 괜찮으세요? 리가 물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리. 그냥 가끔 이상해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걸 알지만 어떤 때는 번과의 추억을 잊을 수 없어요. 이 대답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리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해해요. 번을 잊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당신이 그녀를 잊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아이를 위해서요. 그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지만 제 생각에 그녀가 여기 있다면 당신이 계속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거예요. 리의 말에 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날이 갈수록 은 아버지 역할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아이는 그에게 살아갈 동기를 줄 것입니다. 그는 아이의 식사와 잠을 돌보았고 아이가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항상 다짐했습니다. 리는 그와 함께 살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정원에서 아이와 놀고 난 후 리는 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씨, 이제 제가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많이 도왔지만 영원히 머물 수는 없어요. 아이는 안정된 가정이 필요하고 저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 리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걱정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 당신은 갈 수 없어요. 당신은 이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어디로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아이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예요.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이 잘할 거라는 거 알아요. 흥은 마음속에 슬픔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리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와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고마워요, 리. 당신은 항상 우리 삶의 일부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 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씨, 저는 항상 당신과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저는 항상 번 언니를 기억할 거고 당신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할. 결국 리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이 가족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품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흥은 약간 길을 잃은 기분이었지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그는 아이를 위해 번이 바랐던 모든 것을 위해 계속 살 것입니다. 흥의 삶은 이전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계속 살아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번과 아이에 대한 그의 사랑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것. 시간이 흘렀고 흥은 상실과 지울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사는 법을 점차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 번을 잃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길든 짧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고통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떠난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흥은 번이 했던 말을 여전히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야 하고 아이를 사랑해야 해요. 아이는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가 아이를 볼 때마다 상실감이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이가 가져다주는 기쁨, 희망,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그와 번 사이의 달이었고 번이 떠나기 전에 그에게 준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흥에게 번과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다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기 위해 밤을 새우고 함께 놀고 아이의 식사를 돌보는 동안 흥은 삶의 기쁨을 점차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몸짓 하나하나, 아이의 미소 하나하나가 흥의 마음을 그것은 번이 죽은 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랑이었다. 연말이 다가오고 아이가 걷기 시작했을 때 흥은 창가에 앉았고 따뜻한 황금빛 햇살이 바깥 나무숲을 통해 비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도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번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에게 살아갈 이유와 사랑할 이유를 준 아이가 그에게 온 것에 감사. 번은 더 이상 곁에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존재를 매 순간 아이의 발걸음에서 그들이 함께 나눈 아름다운 추억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끝없는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각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흥에게 엄마에 대해 물었을 때 흥은 앉아서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네가 엄마를 볼 수는 없지만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네 발걸음 하나하나에 네 미소 하나하나.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만나본 적 없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느낀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은 아이를 바라보았고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모든 고통과 상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형태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 번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흥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이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는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이를 위해, 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정말 충실하게 살 것입니다. 흥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심오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삶이 때때로 도전과 상실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중한 것이 떠났더라도 말입니다. 고통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는지. 흥처럼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는 여전히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계속 살기로 결심했습니다.